안녕하세요. 총선 이후에 담배값이 오른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실제로 저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보는 거죠. 뭐 앞으로 이제 세수 이제 부족한 걸 메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결국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저항이 제일 적은 게 담배값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담배값 2,500원에서 4,500원 올랐고 그 전에 김대중 시절에도 또 올랐고 뭐 계속 이제 올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담배값 올릴 때 명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얘기하죠. 담배값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다. 그래서 인상할 여지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8,000원, 만원 올린다고 해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까요? 뭐 인상되는 그 일시적인 그 잠깐의 기간 동안은 흡연자들의 이제 담배 피는 횟수가 좀 줄거나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또 무뎌져가지고 8,000원에 또 적응하고 만원에 적응하는 게 흡연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점점 더 담배값이 이제 올라가면서 담배가 귀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흡연자들의 수가 쉽사리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런 뉴스를 보면서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긴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KTNG 담배인상공사 주가 많이 오르겠구나. 배당을 기존에 한 5,000원 정도 해주는데 나중에는 6,000원, 7,000원, 8,000원 계속 배당해주는 금액 자체도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 치고 빠지는 이런 걸로는 이제 함부로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멀리 내다보면 KTNG 담배인상공사 같은 이제 독점주, 중독주 이런 주식들이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부쩍 더 듭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빚쟁이가 되지 말아야 되고 이제 예금 적금을 넣는 그리고 채권이나 고배당 우량주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담배값이 오른다라고 할 때 담배를 피는 흡연자가 되어서 담배값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아닌 KTNG 주식을 가진 주주가 돼서 저 담배값 인상을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선 후에 담배값만 오를까? 담배값도 오르고 뭐 지하철 요금도 오르고 버스 요금도 오르고 가스 요금, 전기 요금 뭐 각종 모든 것들이 다 인상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인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저렇게 계속 빡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느껴야 되겠습니까? 잘 따져봐야죠.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빡빡합니다. 막막하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여건을, 처지를 어떻게 내다봐야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이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란 뭐 좀 삶아 먹고 아침 저녁으로 라면 나눠 가지고 한 개를 반 개씩 나눠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먹고 아니면 뭐 아예 그냥 밥을 굽는 그런 모습들도 아마 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늘어날까요? 왜? 뭐 결국은 이제 소비를 줄이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2030들 중에 뭐 거의 절반가량이 다중채무자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진빚이 508조라고 하는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이번에 총선 이후에 스트레스 DSR 실행하고 경기 대응 완전 자본 적립하고 이래저래 대출금리가 3% 4% 올라가면 순식간에 아마 두 손 두 발 들고 나와버릴 것 같은 사람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도 2024년 1월 아직 시작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못 버티겠다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는 이들이 점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무리하게 빚진 영끌족들이 오래 버티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들고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시간은 매우 길죠.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아마 고개 바짝 엎드리고 아마 인사쿠십도 하면서 직장생활을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이자도 못 갚고 빚도 못 갚고 되게
길거리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스스로를 절약시키며 스스로 성실하게 만들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강제로 절약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절약할 것이냐, 뭐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모습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이 주도하는지 끌려다니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완전 달라질 것입니다. 비흡연자가 되면 담배를 피지 않으면 담배값이 4,500원이든 8,000원이든 20,000원이든 그런가 보다 하고 한 발짝 물러 떨어져서 남의 입장처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흡연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담배값으로 25만원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8,000원 되고 만원 되면요, 담배값으로 50만원 써야 되고 55만원 써야 돼요. 감당이 되겠냐고요. 엄청난 이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흡연자들의 이제 비행 거죠. 좀 지난 다음에 나중에 술도요, 소주값 맥주값 오르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술값이 올라서 이제 저소득층들의 시름을 들어주는 저런 이제 물건들의 가격도 올려야 되냐, 세금을 너무 많이 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술이나 담배 관련해서는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죠. 뭐 물론 하는 걸 모두 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뭐 유보를 해야겠지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술이나 담배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나 술을 하지 않는데 뭐 참 감사하죠. 뭐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술을 아예 한 방울도 안 마시고 담배를 하나도 안 펴본 건 아니고요. 뭐 담배도 폈었고 술도 많이 마셨고 하지만 결혼하고 난 이후에 좀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담배나 술을 아예 안 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참 감사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 담배값이 오른다, 소주값 맥주값이 오른다 라고 할 때 아, 그렇구나, 그로 인한 여파가 어느 정도 될지 그냥 이렇게 살펴봐야겠다, 이 정도인 거죠. 직격탄을 맞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총선 이후에 담배값이 오른다 라는 저런 연막을 피우는 저런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 2024년 총선 이후에 많은 것들이 좀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겠구나, 변화라는 게 많이 생기겠구나 라고 여기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괜찮아지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괜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철저히 절약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죠.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더욱더 어떻게 살아야 이 삶을 잘 유지시킬 수 있을지, 나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총선 후에 담배값이 오른다 안 오른다,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8,000원 만원, 12,000원, 15,000원, 20,000원 계속 담배값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